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퇴직하신 분을 만나서 우리가 정년을 앞두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경찰에서 34년을 재직하다가 2019년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정사를 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굳이 뭐 명예퇴직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퇴직을 한 5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는데, 저는 제가 자유직업을 좀 가지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미리 준비를 하고, 행정사도 미리 준비를 하고, 탐정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저 어차피 34년을 했기 때문에 연금은 더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뭔가 제2의 직업을 내가 자유직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그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니까 어떤 점이 좀 달라지던가요?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퇴직을 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퇴직을 한 게 아니라, 퇴직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나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름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해 나가면서 경제적인 어떤 좀 소득도 올리고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시간 바쁘게 그래 지나가요. 지금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행정사를 하고 있죠. 네네네. 행정사. 네네.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는 그 딱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는 퇴직을 준비할 단계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놓고 행정사 실무교육까지 다 받아놓고 탐정까지 다 받아놓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좀 사업을 좀 해보자라는 것까지 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한번 계획을 잡고 일이 나왔는데, 넉넉지 않아요. 이게 사회가 절대 넉넉지 않아요. 이 사회라는 게 너무 쉽게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제가 공인중개사 이걸 해서 좀 뭔가 이렇게 내 사무실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워낙 주택 이 건설 경기 이런 부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게 서로 거래가 없으니까 초보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진입했다가 큰 돈만 깨먹고 할까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업하고 있는데 옆에 기웃기웃거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또 그만하고, 그리고는 이제 행정사 이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내가 다 해왔던 거고, 이래서 거기서 좀 일 좀 배우고 개인 사업을 좀 해야 돼, 이 사업체를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힌 거죠. 네. 그 제2의 직업을 가져보니까 제1의 직업과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1의 직업은 젊었을 때 이렇게 가지는 직업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경찰대학에 갔다가 진짜 원웨이 아니에요. 이게 경찰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필수적인 어떤 코스라면, 이번에 이거는 제2의 직업은 내가 충분히 내 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인 코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필수 코스에 있어서는 저는 나름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이런 게 버텨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의 직업, 제2의 직업으로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1의 직업은 제2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던가요? 영향 주죠. 영향을 당연히 주죠. 네. 왜냐하면은 제1의 직업 때는 예를 들어서 경찰을 젊을 때 그만둬버리면은 다른 직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동기 같은 경우에도 젊은 나이에 그만둬가지고 다시 대학에 뭐 들어가서 대학 교수가 된 친구도 있고 또 사법고시 봐서 또 그 법조계에 또 일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나가서 삼성전자 또 부사장까지 올라간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이제 제1의 직업에 있어서의 어떤 젊을 때는 이 체력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상 소위 말하는 패기도 있고 그 젊을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실패가 아니다.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제2의 직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여기에 나의 여력을 다 쏟아 부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면은 나는 이제 어떡하지? 그 다음 뭐 하지? 할 게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의 직업과 제2의 직업이 연관성이 있다는 게 제1의 직업은 제2의 직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경찰을 하면서 이렇게 청소년 선도도 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 또 대변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행정사 업무로 오면서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을 좀 감경해 달라고 이렇게 서류를 대신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이런 업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 제2의 직업을 60에서 보통 8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제2의 직업의 나이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세요? 엄청나게 길게 보고 계시네요. 아니 80이면은 세상에 80이면 어마어마하게 길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60도 지금 제가 올해 딱 60이거든요. 근데 60도 우리가 어렸을 때 60된 분들을 이렇게 본 기억은 참 나이가 많이 들고 집에서 쉬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나이인데 우리가 벌써 이제 60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참 의학 기술도 발달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먹기 때문에 이 60대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80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80은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총명했거든요. 국민학교 2학년 중퇴로 해서 학력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국민교육원장을 다 외우시고 노래도 지금도 한 15곡은 가사도 안 보고 다 하실 정도로 아주 저희 어머니가 총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매가 와 있지만. 그런데 이 80이 다 돼갈 때 어른들의 모습을 지금도 보면은 좀 이제 치매 증상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안의 가게가 치매가 빨리 오는 가게예요. 그래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하다가 이 부동산 업을 하다가는 손해배상을 자기가 번 것보다 더 많이 해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 그걸 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업을 한다면은 아마 이게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면보다도 정신적으로 이제 좀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시간이 오면은 업을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꼭 70이다, 80이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이 실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건 업은 그만둬야 된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몇 살까지 일을 할 생각이세요? 저는
저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아마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이후에 골프는 좀 치러 다니더라도 네. 업무적으로 좀 이게 능률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 기억력도 또 떨어지고 이러면은 저 그때는 좀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고문 고문이라는 자리로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앞에는 좀 뭔가 아직 이제 빨빨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고 저는 이제 혹시 고문료나 좀 받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참 제일 좋겠는데. 그 연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게 가정생활을 꾸리기에는 불편함이 없나요? 그래서 연금으로 알뜰살뜰 이렇게 살면은 뭐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거기서 빚이 없고 단순히 딱 그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연금으로 뭐 자식들은 전부 출가시 다 시키고 난 상황이라면은 뭐 연금으로 가능하겠죠. 알뜰살뜰 살면. 그런데 이제 골프도 치고 나름 여행도 다니고 좀 뭐 이러려면은 거기에서 한 200~300은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프 한번 치러 나갔다 오면은 그래도 한 30만 이상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차도 움직이려면은 요즘 기름값도 또 올라가지고 또 그렇고 골프장에 한번 갔다 오면 한 돈 10만 원어치 기름값은 내야 될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제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코스트코나 한 바퀴 돌고 온다 이러면은 마구마구 넣으면은 또 40~50만 원치는 또 이렇게 충동 구매가 막 생기고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서 또 밤 식사 한번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연금 수위가 좀 위험한 수위까지 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 조금 더 벌면은 뭐 그런데 스트레스 없이 뭐 살 수 있겠죠.